예, 반갑습니다. 저는 현대글로비스 울산지회 지회장 김혁입니다. 사실은 이렇게까지 떨려보긴 처음입니다. 좀 어느 정도 좀 적은 수가 이렇게 같이 진행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많아서 엄청나게 떨고 물을 계속 마셨습니다. 일단 저희 현대글로비스 울산지회 조직 현황, 그리고 이제 어떤 투쟁 속에서 조직과 과정과 공급망 내에서 부품 서열 노동자의 이치가 어떠한지, 그리고 서열 공급 부품 및 납품 공장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우리 지회가 지금 4년 되었습니다. 올해로 들어서서. 그래서 임금과 노동 조건 개선은 어떻게 좀 변화가 있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24년 투쟁 목표 전술, 그리고 이후 완성차 부품사의 연대, 그런 속에서의 우리 현대글로비스 지회의 과제를 저는 어떻게 좀 고민하고 있는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현대글로비스 울산 지회는 전체 17개 분해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업장은 자그마치 24개의 사업장이고요. 공장으로는 34개의 공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업장 내에서도 2~3개의 공장을 각각에 갖고 있다. 여기에 이제 모드라 단지 내에, 그 다음에 효문 단지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집중성이라는 것들은 많이 떨어지지만, 현재 조합원은 잠깐만 1604명인데요. 엊그저께 또 몇 명이 가입하셔서 현재로는 1607명이 이렇게 좀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자동차 내에 서열과 피딩 공정의 예조화와 하도급화의 결과로 저희 서열 노동자들이 공장 내에, 현대자동차 내에 있다가 좀 밖으로 나오게 된 현황들이고요. 그런 속에서 그 조직화 과정은 사실상 동진오토텍이라고 하는 2016년 서열 노동조합을 처음 만들었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엄청난 투쟁들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동진오토텍 공장의 아이템들이 다 이관되고, 그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서열 노동자들은 언제나 아주 손쉽게 팔레트만 있으면, 그리고 그냥 갖고 나가면 끝이었습니다. 뭐 제조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아주 손쉽게 이관이 가능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지난한 투쟁 속에서 동진오토텍을 재가동하게 되었고요. 그런 과정에 20년 11월 8일 동진 3정 영시 지회를 만들고 통합하면서 현대글로비스 울산지회가 탄생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조직화 과정을 보면 동진 현대인 출발을 해서 3정, 영실, 그리고 지회가 만들어진 다음에 베스틱 분해와 진우 분해, 진우 JRS 분해, 이 세 곳을 조직하게 되면서 힘들을 20년이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21년도에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조직을 하게 되었던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 그 22년도까지 사실상 OS 분해까지 마무리를 했었던 거고요. 대강 분해가 작년 12월 24일 날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건설된 과정이었습니다. 여기는 기업노조에서 조직화가 돼서 저희 금속노조로 가입하게 된 거고요. 성화 분해는 22년도에 기업노조 탈퇴 후에 정원 분해로 편제했다가 인원이 좀 조합원들이 많아지고 이러면서 24년 1월 달에 다시 분리해서 성화 분해로, 그래서 총 17개 분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망 내 부품 서열 노동자의 이치는 사실상 뭐 현대자동차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맨 꼭대기에 수직 계열화된 부품 공급망을 쥐락펴락하고 있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부품사로는 현대차와 부품 서열사의 중간에서 부품을 직접 또는 하도급으로 생산해서 부품 서열사의 공급을 좀 하고 있는, 그래서 여기에는 뭐 세종이나 덕양 굉장히 좀 많은 사업장들이 1차 부품사로 좀 분류되어 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부품사에서 1차에서 만들어진 것을 저희가 받아서 서열을 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1차 부품사에서 공급받는 부품들을 직서열해서 현대자동차의 1공장에서부터 5공장까지 공급하고 있다. 근데 이제 22년도부터 온키트 라인이라는 것이
그 상공장에 들어오면서 저희 사업업체에도 이 자동화 시스템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현대글로비스 울산지의 부품 서열사는 사업장 조합원 규모로 보면 뭐 23명부터 있지만 50명부터 많게는 160명, 아주 작은 사업장이지만 현대차 공장 부품을 직서열에서 공급한다는 점에 있어서 아주 전략적 이치에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글로비스 울산지의 사업장 원청 부품사는 현대자동차, 현대글로비스 에코, LX, 한국세큐리트, 그 다음에 KCC, 세종, 덕양, 포레시아, 이게 원청사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집중적인 것은 현대자동차와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에코와 LX가 실제 가장 크게 좀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열 공급 부품과 납품 공장은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납품 공장으로는 뭐 각각의 만들어지는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사실상 뭐 1공장부터 5공장까지 각각의 역할들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의장, 글라스, 범퍼, 차체, 그리고 이제 타이어,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저희가 하물며 BK에서는 타이어가 실제 수출품이 들어오면 이적 작업해서 이렇게 좀 자동차로 직접 들어가기도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자동화로 가는 부분 속에서 사실상 이미 현대자동차 지부가 올해 배터리 내재화에 대한 것을 노사 간의 합의를 본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들 역시 이 자동화 시스템이나 그 다음에 타이어와 힐을 각각의 공급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것을 한 몸으로 만들어서 좀 공급하는 이 자동화 시스템도 지금 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 고용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 지혜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은 아까 이청호 동지가 서열 노동자들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핵심은 동진오톡텍 노동자들이 어쨌든 처음 만들어지면서 서열 노동자들을 전체 조직하지 않으면 동진오톡텍 노동자들의 미래도 없다, 이런 희망 속에서 투쟁 속에서도 뭐 서열 노동자도 조직하기 위한 선전전을 매일 투쟁 과정 속에도 배치했고, 자동차 앞에서도 뭐 천막 치고 이렇게 투쟁을 했지만 그 이후 투쟁이 끝나고 나서도 이 조직하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 전체 노동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들은 없다. 왜냐하면 이미 226시간, 그러니까 자동차 안에서 240시간을 적용받던 서열 노동자들이 어느 순간에 밖으로 예조화돼서 나오면서 209시간으로 기본 시간이 완전히 추락해버리고 상여금은 있었던 상여금마저도 다 없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열 노동자들은 굉장히 좀 크게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투쟁을 전개하게 되었던, 그리고 동진 노동자들이 그런 주변에 많은 서열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한 투쟁이 너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일상적인 시기에도 이 서열 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한 선전전 및 이런 투쟁들을 굉장히 깊게 좀 가져갔습니다. 그런 결과물로 현대글로비스 그 동진 분의 지혜 시절이었죠. 그때는 226시간이었습니다. 240시간이었던 것이 밖으로 나오면서 226시간에서 다른 서열 노동자들은 209시간으로 추락돼 있었고, 조합이 있었던 곳은 226시간을 계속 지켜가고 있었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0년 글로비스 지혜가 만들어지고, 목표는 어떤 형태이든 노동시간은 243시간을 쟁취하는 것, 과거의 것을 온복시켜 나가는 것, 이렇게 좀 목표를 하면서 20년 굉장히 좀 즐기게 투쟁을 했고요. 21년에 어쨌든 지혜를 안정화시키면서 그때 달달이 노조를 만들고 이런 과정 속에서 사실은 진우, ST, 진우 JIS 여기가 20년 11월 22일 날 만들어져서 근 7개월, 8개월, 9개월 동안 투쟁하면서 실제 226시간을 쟁취하고 일정 정도 만들어온 단체협약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이후로 조직된 모든 사업장에게
동일하게 적용해 가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21년도에는 지혜 안정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면서 투쟁을 했고, 다만 저희 기본급은 서열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분만을 계속적으로 적용받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투쟁, 최저임금 투쟁에도 저희 서열 노동자들이 함께 해야 된다는 이런 목표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왔습니다. 상여금은 21년도에 이제 만들어지면서 기존에 없었던 그 기본 시간 209시간에서 226시간으로 다시 쟁취를 하고, 상여금도 아예 없었던 사업장이 있고 300%이고 인 사업장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거의 대다수를 600%로 좀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당들은 23년도에 조반장들 최저 조건인 것만 통일시키는 것, 그리고 지게차도 최저 조건만 통일시키고, 만근 수당은 올해에 들어서 일정도 6만 원으로 전체 사업장에 통일이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소정근로시간은 22년도부터 전체 240시간이지만 실제 계산은 토요일 8시간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243시간으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요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분할합병 양도에 대한 것은 어떤 경우이든 협의가 아닌 합의로 분명하게 한다.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 해서 쟁취해 놓은 상태이고요. 21년도까지는 업체별 교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뭐 4군데씩 이렇게 교섭이 들어가기도 했었지만, 22년도에 가장 중요하게 집단교섭을 요구해서 말미에 집단교섭을 쟁취하면서 집단교섭 교섭석상에서 전체 합의서를 작성하는 이런 형태로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23년도에는 저게 하나의 회사 건설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요구를 좀 걸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대단히 의아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모비스가 자회사가 되면서 일정도 회사 내 그 조합원들 사이에 우리도 좀 모비스처럼 되자 뭐 이런 이야기 아까 우려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전 지회장님이 어쨌든 하나의 회사 건설, 그렇게 해서 이제 자동차 앞에 가서 우리는 현대자동차가 직접 운영해라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자동차 지부에 이걸 사장한테 우리의 요구는 이거다라는 것을 전달해달라 이제 이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는 실효성이 전혀 없는, 그리고 조합원들한테만 이제 엄청난 요구와 기대로만 좀 커지게 된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주요하게는 동일 노동 조건을 쟁취하는 거, 여전히 임금의 체계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업장은, 어떤 분야는 기존에 있었던 수당들을 다 삭감해버리고 동일하게 근속시급이라는 체계로 이렇게 좀 가져갔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미완에 있었던 것들을 완성시켜 나가는 목표를 가졌었고요. 임금 인상 안정정치, 그리고 노조 탄압에 대한 분쇄를 하는 부분들로 목표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근속시급이 22년도에 이렇게 좀 만들어졌는데, 기존에 있었던 동진이나 영실이나 이런 곳은 수당들이 두세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전체 과감하게 삭감해버리고 근속시급 체계로, 그래서 전체 23개 사업장 가능한 17개 모든 분야들이 동일하게 조건들을 만들어가는 것으로 해왔다라는 것이고요. 일시금은 저희가 그동안은 제대로 받지 않고 왔었는데 22년도부터 이렇게 좀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플러스 상품권 10만원, 그리고 23년도에는 400, 그리고 올해 24년도에는 이제 700만원 이렇게 좀 받게 된 과정들이었다. 그래서 완전한 집단교섭이 이루어진 것은 23년도부터 저희가 전체 상견례, 조인식은 전체 사업장 대표들과 분해 임원들, 교섭위원들이 전체 모여서 진행을 하고, 그 외에는 축소교섭으로 해서 6명씩, 노사 6명씩 해서 집단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24년도에 가장 주요하게는 실질임금 인상, 그래서 고용안정 쟁취와 원청사의 책임을 분명하게 물은 것, 그리고 올해 금속노조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제 타임오프, 이것이 실제 울산에 좀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타임오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타임오프 폐지와 민주주 사주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투쟁하는 것. 그래서 쟁취는 이렇게 돼서 사실 조합원들 어떤 분에는 상여금이 아예 0%였습니다. 조직할 때는. 근데 지금 현재는 700%까지 올라온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47%가 임금 인상 효과가 있는 데가 있었고요. 어떤 곳은 55% 이런 것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평균 25시간 이상 파업을 전개하면서 투쟁들을 해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15분 지나서요? 예. 지났나요? 예. 저 시계 지금 보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24년 투쟁 목표 전술은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를 조합원들한테 했을 때 조합원들이 가장 크게는 원청사를 상대로 투쟁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요구들을 분명하게 좀 쟁취할 수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좀 했고요. 투쟁 목표는 저기에 있듯이 우리 전체 조합원의 단결 투쟁,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투쟁, 그리고 타인오프 노동 탄압에 대한 공동 투쟁들을 끊임없이 독매해 나가는 것. 그래서 지혜와 분해의 단결력과 투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 투쟁 전술은 여전히 현대자동차 원청 상대로 투쟁을 만들어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좀 고민했다라는 것이고요. 인단 투쟁 과정은 이게 잠깐 적혀 있는데 여러분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7월 10일 총파업, 금속노조 총파업에 어떤 형태로 복무하게 해서 조합원들과 선전하고 교육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사실상 조합원 800명이 저희 집회에 참석하고 각 분회별 결의대를 하고 저희 시청 앞에 전체 집회를 좀 참여하게 됐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17일 날 리리징 4시간 파업은 저희 글로비스 앞에서 원청사 제일 큰 총파업 결의대를 하고 사실상 그 교섭장이었던 영실 로직스 앞까지 모드라 산업단지 산업 행진을 하면서 조합원들이 굉장히 좀 가슴 뜨거웠다. 모드라 단지의 전체 조합원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800명, 900명이 행진을 하고 이렇게 투쟁함으로 인해서 자신감이 많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18일, 19일 날 자동차 앞에 전면 파업을 걸고 있었는데 사측이 교섭을 좀 재개하자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결국은 파업, 전면 파업과 자동차 앞에서 전면 파업과 특근 거부 이후 전면 파업들을 진행하지 못한 아쉬움들은 조합원들도 굉장히 좀 많이 갖고 있었던 상태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안성차 부품사 연대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와의 이 공동교섭이라고 하는 의제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역사적인 피딩과 서열 노동자들 간의 이해 문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좀 과정이 없이 뭔가 하려고 하니 문제가 좀 많았다는 거고요. 그래서 금속노조 주제로 주관으로 해서 몇 차례 간담회 정도만 진행을 하고 실질적인 투쟁을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현대자동차 활동가와의 협력은 어쨌든 금속노조 지침에 의존해서 활동해 왔다라는 건 분명하고요. 하지만 이제 지역의 다른 지혜 그리고 다른 사업장 활동가의 교류와 연대가 활발하지 못했다라는 게 이제 저의 평가이면서 앞으로 좀 해야 될 과제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청이 대체 인력을 1,500명을 투입했거든요. 올해 파업에서.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투입을 했지만 결국은 부품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아서 범퍼 사업장이나 이런 곳에 밑장착 그리고 불량 범퍼를 아예 그냥 장착하는 형태로 해서 자동차 안에 있는 활동가하고 이걸 서로 소통하면서 어떻게 좀 언론화시키고 우리의 투쟁을 정당성 있게 가져갈 거냐 이거 고민했는데 전면 파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것은 좀 중단된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현대 자동차 지부와의 소통은 그냥 일상적인 파업 방향 정도 이렇게 좀 소통하면서 사회연대실과 관계는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그 이상의 공동 행동으로는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후 현대모비스 모듈 부품사 지혜와의 공동투쟁 또한 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어떤 것도 지금 전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트라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국 단위로 해서 그들만 이렇게 좀 금속 중앙에서 아예 직접 이렇게 관장을 하다 보니까 지부, 울산 지역 내에서도 이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과 같이 뭔가 모색하거나 이럴 수 있는 조건들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과제는
멈추지 않는 조직 확대 사업, 그래서 상기 1년 차에도 저희 지금 비조직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2000대우로 만들어가는 게 목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대자동차 비중입적 소통과 협력은 여전히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좀 뚫어갈 것인지는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 모듈 부품사 지회들과도 소통을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동차 산업 이기에 대비한 완성차, 원하청 부품사 활동가들 네트워크를 가장 중요하게 좀 시급한 과제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국내 다국적 자본의 연결망 내 세계 자동차 노동자의 교류와 연대를 끊임없이 우리가 좀 가져가는 것, 그래서 현대자동차 그 엘리바마 공장 노동자의 노조 건설에 대한 연대한 것처럼 저희 조합원들도 적극적으로 좀 서명도 하고, 이런 여기서 직접 저희 뭐 조합도 함께 오셔서 간담회도 했었는데, 그런 투쟁 또한 저희가 좀 같이 하는 것을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